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민구 판사의 백만 양현 필요여경 시리즈 제4탄으로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자세 전체 강연에서 시간 부족으로 거의 타치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참조 문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평소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단순한 문자, 카톡, 전화기, 카메라, 녹음기, 검색기기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자내 우뇌에 더한 중간 두뇌, 센트럴 브레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움직이는 PC와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카메라, 녹음기의 복합체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모든 SNS 알림은 기본적으로 무음, 무진동으로 설정하고 폰 소유자가 스스로 자주적인 자세로 짬이 나는 시간에 일괄 스크린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자신의 문자나 카톡, SNS 등에 즉시 답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모든 문자나 SNS 등에서 대답이나 답변이 필요할 때 그 메시지를 읽은 다음 급한 것은 바로 답하지만 나머지는 투두리스트 앱이나 자기에게 카톡 쓰기에 기재해둔 뒤에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여 나중에 잊지 않고 답을 해주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부재중 전화나 회의 등으로 차단한 전화는 상황 종료 시에 미루지 말고 바로 회신하는 것을 습성화해야 됩니다. 급한 일과 천천히 처리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일정 관리, 할 일 목록 등으로 앱을 관리하고 일정을 필요하면 비서진이나 참모진과 가감히 공유하는데 저는 3년 전부터 모든 일정을 참모진과 쓰고 지우기 권한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밀 보안 사항이 아닌 한 카톡 그룹방 등을 통해서 업무 수행을 편대 비행을 하면 업무 효율성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물론 운영 수칙을 잘 정해서 기관장은 9시에서 6시까지 쓸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현명한 방책을 사용하면 카톡 감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스마트폰 앱의 세계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무엇을 세계 누군가도 똑같이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원노트, 에버노트 같은 노트 기능과 음성인식 모듈, TTS 기반의 토크 앱 등을 생활도구 내지는 생산도구로 활용하는 습성을 키웁니다. 아주 급한 용무는 아날로그 전화를 이용하고 폰 분실에 대비해서 정기적인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폰도 PC의 일종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데이터 백업을 외부에다 해놓고 공장 출하 초기화 상태로 포매팅을 해주면 벅벅거림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폰을 잊어버렸을 때 대비해서 원격으로 위치 추적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 내지 2번 정도, 1 내지 2회 정도 전원을 끈 후에 재부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메모리를 확 청소합니다. 그 다음 클린 마스터 앱이나 메모리 청소 앱을 깔아서 필요할 때 폰 속에 찌꺼기를 밀어냅니다. 항상 여분의 배터리나 외장 배터리를 잘 챙긴 다음에 장거리 여행에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행시나 특이활동 시에는 원노트나 에버노트에 구술로 적어서 적자 생존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절대 SNS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당 1회 정도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꺼서
완벽한 아날로그 상태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 등을 사용해서 검색 정보나 수신되는 각종 자료 등은 그 순간 에버노트나 원노트에 공유 갈무리하는 습성을 체질화해야 되고, 크롬 브라우저에 부가해서 사용하는 앱들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바꾸는 게 좋은데, 잘못 바꾸면은 바꾼 번호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보안 이슈와 프라이버시 이슈를 혼동하지 말고 자기 검열, 자율 통제 과정을 거쳐서 진솔하게 감성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두뇌를 조각 모음과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의 프로필에 빈 공간으로 남겨놓지 말고 자기 얼굴을 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없는 분의 친구 신청은 유념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요구하는 온라인 친구는 즉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코딩은 모르더라도 정보와의 파도를 슬기롭게 타고 그 호랑이 덩이에 타올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기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적인 자세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가지는 습관을 체질화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과 재화와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적선지가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이었는데, 다음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오류 정보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SNS상에 오류 정보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오류 정보에 속지 않는 방법을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노는 물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전달되는 정보량도 개별 개인 숫자만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즉 10억 명의 모바일 사용 대중이 있다면 10억 개의 전혀 다른 맞춤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오늘날 SNS 세계입니다. 1대 9대 90의 법칙에 따라서 최초의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자는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받는 정보 중 확실한 출처와 원저자가 없는 정보는 상당수 왜곡될 정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게시자나 퍼나르는 사람의 평소 신뢰도가 있으면 그 정보는 확률 법칙상 맞는 정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SNS 세상은 유유상종, 적선지가 필요이경 같은 동양적 철학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구하려면 자기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자기는 전혀 콘텐츠를 생산 안 하고 눈팅만 하는 것도 좋은 정보를 얻는 데는 불리한 것입니다. 결국 SNS의 세상의 핵심인 좋은 콘텐츠 생산 능력은 총체적인 개인별 아날로그 지력의 총합입니다. 생각 근육, 즉 꾸준한 독서와 글짓기, 사고실험, 내면적 수련, 그리고 고수와의 어떤 토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해결되는 문제고, 그 길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휴직 단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정보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내의 SNS를 신중하게 활용하고 정기적인 전원 차단을 하고 디지털
정보 홍수 속에서 잘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외부 공개글은 철저한 자기 검열을 하여야 되고, 최초로 작성하는 글은 반드시 외부 원노트나 에버노트 같은 앱으로 정설을 한 다음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유상종, 적선지가 필요여경을 실천하고, 출처가 불명하거나 확신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이념, 종교, 정치 이야기에 너무 가몰입해서 퍼뜨리는 것도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지속적인 사고 실험과 자기 점검, 수행하는 명상의 생활화 등은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자성어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봅니다. 환경 에세이에 동일한 취지로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둔필성총, 육가언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둘째, 지피지기, 상대편의 주장을 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되고, 셋째,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호질기, 무언가 병처럼 소문을 내야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주의라 그래서 어려운 용어지만은 재판까지 가게 될 때는 자기가 주장 입증을 해야지만 법관이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적선지가 삶 세판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마음을 넓은 자세에서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사필기정, 예가 가끔 있지만 모든 사건은 진실한 척이 승리한다는 것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상대방에게 우산을 씌워주면 비록 어깨는 젖을지 몰라도 큰 비는 피하게 됩니다. 현재 나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이 닥친 순간 상생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 분명 원하는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은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